타인의 시선으로 자유로울 권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무신경하면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집에 있을 때 TV나 라디오를 켜두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집에는 구비해 둔 잡지 한 권이 없다. 결혼 생활 중에는 가족들 뒷바라지와 집안일 그리고 신앙이 전부였다. 꽤 잘 알려진 개그맨을 남편으로 둔 탓에 미디어의 초점이 종종 나와 아이들에게 맞춰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내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다니지 않은 대학을 다녔다고 하면 학력 위조가 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살림에 집중하게 된 것도 어쩌면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했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두드러지는 분야가 있으면 나머지는 그 밑에 가려지기 마련이니까.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싶은 마음이 과거의 내게는 전혀 없었다. 외를 곁을 주면 선을 넘을까 겁났다. 선을 넘어와 나를 들쳐 실체를 알까봐 걱정됐다. 그렇게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았다. 물론 지인들로부터 나쁜 얘기를 전해들을 때가 있었다. 주로 외모에 대한 평가였다. 코는 100% 성형 괴물, 남편 돈으로 호강하는 여자 등등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을 때면 기운이 빠지긴 했지만 그저 낱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취미생활 정도로 넘기려고 했었다. 나만 아니면 되니까. 덤덤한 채 했지만 미움을 받는 일은 반복돼도 내성이 생기지 않았다. 이혼 직후 악플을 처참했다. 악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았다. 악플이 내 생활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다. 유튜브로 유행가를 찾아 듣고 영화를 보면서 배우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으로 내가 아는 일은 전화와 메시지, 카카오톡 그리고 사진 촬영 정도가 전부다. 인터넷 쇼핑은 물론이고 검색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플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었다. 그러다 2016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터닝포인트가 될 줄 알았던 SNS는 뜻밖에도 악플러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할 내 친히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방문해 내가 포스팅할 때마다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었다.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몇 번인가 경고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치를 주며 자제해달라고 댓글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꽤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고 수위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도 아니고 굳이 왜 내 공간까지 찾아와서 억지기 난무한 비난 댓글을 다는 걸까? 정체가 궁금해 해당 계정을 살폈고 악플러 루머까지 생성하자 참을 수 없어 고소한 적이 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마주한 악플러의 민낯은 너무도 평범해서 참담할 정도였다. 요즘 내가 가장 흔한 악플을 자세히 보면 할머니, 노망든 할머니, 관종 같은 표현이다. 뭐 관종 기절이 있으니 관종은 패스. 할머니 공격은 조금 거슬린다.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이 출가해 가정을 이뤘으니 할머니가 맞긴 하지만 나를 칭하는 수많은 단어를 두고 할머니라고 표현했을 때는 행간이 조롱이 섞여 있다. 분노하는 내게 동주가 마릴린 monroe 얘기를 해줬다. 평생을 황색 언론의 노골적인 기사에 시달려 했던 마릴린 monroe는 아직도 내게 부끄러워할 것들이 있다는 의미라고 쿨하게 웃으며 넘겼으니 엄마도 넘기라고. 여전히 미움을 받는 것에 서툴다.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속상한 것은 제멋대로 내 외모를 평가하는 그들의 상상력이 아니다. 콤플렉스는 극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세월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나이가 되도록 외모로만 기억되는 건 슬픈 일이다. 헤디 라마는 1930년도에서 40년대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배우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여 부모님은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연극에 빠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베를린으로 가 연기를 학교를 다니며 배우 활동을 하게 된 이후 군수사업가 프리드리히 맨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유효한 사업가였던 맨들은 무기산업과 관련된 과학자와 기업가를 초대해 사교 모임을 갖곤 했다. 당시 사회적 이슈는 어뢰, 과학에 재능이 있던 라마 역시 어뢰 주파수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맨들은 라마가 출연하는 영화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연애활동을 막았고 심한 위처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미국으로 도망간 라마는
낮에는 배우로, 밤에는 과학자로 살았다. 그리고 1942년 어뢰를 제거하기 위한 보안 무선 링크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도울 혁명적인 아이디어도 낸다. 아군이 어뢰 공격 성공률을 높여줄 발명 라마는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들을 국가에 기증한다. 하지만 당시의 과학협회는 수많은 학자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을 여배우가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꺼렸고 미 해군 역시 미국의 어뢰 구조상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라며 라마의 업적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그렇게 사장된 기술이 오늘날 이동통신 기술의 기본 원리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역시 이 기술에서 파생된 것. 이 기술은 1997년이 돼서야 인정받게 된다. 기술을 개발한 지 55년 만의 일이다. 이 이야기는 2015년 해리 헤디라마의 102번째 생일을 기념해 구글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알려졌고 다큐멘터리 영화 밤쉘로도 이어졌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잊힐까 고민하던 무렵 밤쉘을 봤다. 열심히 살아도 나에 대한 평가는 외모에 머물 것 같았다. 이혼하면서 애써 감추고 살았던 컴플렉스를 만방에 알려졌고 엘리베이터 사건을 당하고도 멋부리고 미국으로 간 여자라는 낙인까지 찍혔으니 더더욱 극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때 밤쉘은 내게 희망이 됐다. 한편으로 헤디라마의 전기 영화인데 제목을 왜 글래머러스하고 섹시한 여성을 뜻하는 밤쉘로 정했는지 궁금했다. 라마는 영화 엑스터시에서 전라로 오르가슴 연기를 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배우다. 합의가 되지 않았던 노출 장면을 감독의 협박으로 찍게 됐고 교묘한 편집으로 영화 사상 최초로 알몸 오르가즘 연기를 한 배우라는 수식어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관능적 외모만 조명하느라 내면의 천체성을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6번의 결혼과 6번의 이혼을 내세워 자극적인 가십 주인공으로 그녀를 소비했을 뿐이다. 영화에는 라마가 1990년 포브스 인터뷰에서 나는 원래 외모가 아닌 두뇌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육성이 나왔다. 밤새를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잊히기를 고민하기보다 더 열심히 내 전문 분야를 개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악플을 수집하고 상처받으며 허비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소중하다.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해야 할 즈음이다. 얼마 전 토크쇼에서 출연 섭외가 왔다. 엄마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다. 오며 가며 보다가 애청자가 된 프로그램이었다. 추억팔이나 신변잡기적 이화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토크쇼를 보고 있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즐겨보는 것과 내가 출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나는 아직 TV 토크쇼의 빠른 흐름과 편집 속에서 내 이야기를 풀어놓을 만큼 가벼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작가에게 고마움이 앞섰다. 2019년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스타트업이 밀집한 구조로 디지털 단지 사무실로 출근길을 하게 됐다. 많은 게 달랐다. 오랫동안 나는 청담동에 살면서 소위 청담동의 삶의 패턴대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사회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펼쳐졌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사무실에 가는 일이 즐거웠다. 후로 근처의 맛집들도 알아냈다. 불편함보다 설레임이 더 컸다. 그들의 에너지를 받고 나를 일으켜가는 과정이 뿌듯하기도 했고 내 외모를 회사원에게 맞게 단속하는 일도 그만뒀다. 파리 한복판에 있어도 파파라치가 카메라를 들이댈 것처럼 화려한 복장으로 직장인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